안녕하십니까. 시선 오늘을 보다 강승화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우리나라 최동단섬 독도. 지난 4월 초 일본 정부가 자국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소유이며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늘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독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우리 국민들도 흔히 독도를 외로운 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독도 바다를 지키며 생업을 이어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잊고 있었던 제주 해녀들의 독도 이야기, 시선 오늘을 보다에서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두 개의 큰 섬과 수십 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돌섬 독도. 그곳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야 한 15명인가 했어요. 독도섬에서 작업을. 바닷가에서 물이 찰락찰락 오지 않습니까? 파도가. 그러면 요만히 천막 쳐서 살았어요, 우리. 그 자갈밭 때. 우리가 처음에 갈 적에는 풍선거정간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물어물이 뭐 꽉 차서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또 전북도 물속에 바위마다 전북이 다 붙어 있었어. 우리 마을에서 구자읍 동복리에서 거기서 이제 한 15명 하고 또 한림 쪽에 거기서 한 30명 여근에 독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독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두 달간 전 그때는 전북 고동 같은 건 안 해요. 미역만. 그때는 미역을 팔아야 우리가 이제 생활에 쓰거든요. 척박한 섬에서 바다와 씨름하며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낸 그때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 몸은 쇠해버린 지금도 그녀들의 재산으로 남았습니다. 독도에 살고 울릉도 살다 보니 나 젊은 세월은 다 넘어간 거지. 자랑스럽게 그때 가오니까 이게 막 텔레비로도 나고 근데 오고 늙어비 나네. 이제 아무 데도 못 가게 되고 생생하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모든 것이 텔레비처럼 제일 잘 돌아가요. 지금 저 마음속에서. 이젠 마을 앞바다에서의 물질도 힘에 부칠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바다는 해녀들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섬 독도. 지금 제주의 그녀들이 독도를 증언합니다. 비양도가 마주 보이는 이곳.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마을 앞바다에선 제철을 맞은 톳을 캐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에 나선 이들 대부분은 협재리 해녀회 소속의 해녀들입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톳 채취. 고령인 해녀들이 많아 작업이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 붙어 자라는 톳을 캐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해녀들은 사시사철 몸을 그저 놀리는 법이 없습니다. 배는 문도 있어야 되고 낫으로 배면은 저기 담아갖고 올라가면은 또 저기서 차에다가 올리신 분이랑 젊은 분이랑 맞아야 되는데 인원수가 작아버리니까 지금 힘들어갖고 하는 거죠. 일단 나이가 다 어르신이니까 젊은 분들은 없고. 이곳 해녀들은 젊은 시절 일감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제주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까지 물질을 다녔던 해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 여기저기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각기 자기 그 인연만큼 따라서 다녔죠. 아, 독도나 울릉도로 가신 분도 있었어요. 주변에 그렇죠. 친구분 그때. 중에. 아니 우리 협재 사람들 울릉도 가는 사람들 그때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육지 많이 다니셨고 영원하네. 울릉도 가는 사람 뭐 여기저기 독도 가는 사람 전라도 가는 사람 충청도 가는 사람 경상도 가는 사람. 그때 저 울릉도 독도로 가시는 뭐 친구분들이나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갔죠? 아 우리 홍순욱이네 금공자네 갔죠. 물리도 계속 못 하셔갖고.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안 하시려고 하네 다들. 에이. 왜 그렇죠? 근데 지금 몸이 아프시니까 안 아팠을 때는 적극적인데 요즘은 또 몸이 허약해지니까 또 계속 아프고 다치고 막 그러니까. 다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 그죠? 나이들이 지금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물질을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식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 지금 홍순옥 삼촌이 지금 딸만 6인데 네. 쌍둥이랑 이제 또 계속 하면서 몸조리 못 해버리니까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계속 몸이 아프시는 거죠 이제. 해녀 회장님의 안내로 찾은 홍순옥 할머니의 집.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편찮으시다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하여 편찮은 일도 못하고. 협재리에서 나고 자란 홍순옥 씨는 울릉도에서 10년을 지냈는데 미역철이 되면 울릉도에서 독도로 건너가 물질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결혼하셨네요. 원래 여기서 나고 여기서 결혼하고. 미역을 해가지고 한 달 만이 다 나와. 우리는 거기서 자리 잡기 때문에 독도 가지고 작업해가지고 큰 섬에 와가지고 또 작업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한 달 만에 오면은 여기 오면은 게 보리로 장만하고 그때는 보리 막 할 때는 경협이는 독도 가고 독도 아무상없이 못 갔어요. 울릉도도 아무상없이 못 가고. 10대 후반의 어린 해녀들. 그녀들은 고향인 제주를 떠나 독도로 물질을 갔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고생한 만큼의 보상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용 모르는 사람은 가려고 안 해요. 독도 섬이지. 또 울릉도도 그렇게 큰 섬인 처리는 모르거든. 섬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린 한번 가나니까 여기는 갈만하다 해가지고. 그때 또는 한 달에 50만 원 받았어요. 큰 돈이라 놨어요. 50만 원이면. 예. 50만 원 받아준 것 얼마.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10년 동안 했던 물질은 딸 6을 번듯하게 키우고 부부가 평생을 지낼 보금자리를 마련할 미천이 돼줬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이거 뭐 저 초가집이었는데 이것도 다 그 당시에 해가지고 이거 다 덮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뭐 저 남 앞에 피해 없이 그냥 우리대로 자립하면서 이렇게 자녀들 학교 다 시켜가지고 출가시켰고. 일제의 약탈어업으로 제주바다 자원은 고갈됐고 일감을 잃은 해녀들의 육지 진출은 광복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84 홍선숙 할머니도 그 무렵 독도로 떠났던 해녀였습니다. 독도에서의 해녀 생활은 혼자 힘으로 키워낸 외동아들과 이 집 한 채로 남았습니다. 집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독도에 대한 마음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0도 안 됐던 젊은 엄마 해녀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이제 80너이. 우리 그 당시에는 독도 댕길 때 살라면 애정 같죠. 근데 우리 댕길 때에 가난 사람은 다 죽어버려서 다 돌아갔어. 그러세요. 예. 아이고 편찮으신데 여기 앉으세요.
80을 넘긴 나이에도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 갈라 하면 시에 가서, 부산 가서 포항 가서, 포항서 또 울릉도 갈라 하면 한 12시간 배 타고 가요. 하룻밤 종일 타고. 전학 5시에 배 타면 아침 6시, 7시에 가서 울릉도 도착합니다. 그러면 본섬에서 독도로 가려면 그때는 지금은 연락선이 있지만은 그때는 독다선, 독도 요만한 배. 그걸로 가려면 7시간을 배 타고 가요. 독도 가려면. 본섬에서 울릉도에서 독도 가려면 7시간 배를 타고 가려면 할망도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가요. 독도를. 지금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들었던 독도로 향하는 뱃길. 그 고생길을 마다 않고 도착한 독도 역시 어느 한 곳 마음 편히 쉴 자리가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막 쳐서 살았어요, 우리. 그 자갈밭에. 자갈밭에서 그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옛날은 가만히. 그거 꼴고. 그래서 살았어요. 해녀달 50명 가면 50명 먹을 물을 나고 30명 가면 30명 먹을 물을 나옵니다. 그 산에서 불수북에 들어가면 그 물이 위로 똑똑똑똑 떨어지면 여기 걸릅니다. 그러면 그거 떠다가 먹고 그거 떠다가 밥 먹고. 하루 평균 1000리터의 천연식수가 흐르는 독도의 물골. 해녀들의 독도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독도 유일의 소원지이자 독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협재해수욕장 앞 작은 구멍가게. 이 집의 주인은 74 김공자 씨입니다. 33,300원. 지금은 물질을 그만뒀지만 그녀 역시 독도로 물질을 나갔던 솜씨 좋은 상군 해녀 중 한 명입니다. 어떻게 살게 됐는지 뭐 고향 아니고 뭐 거기 계속 살았죠. 돈 벌망 살았죠. 물질허망 살았죠. 처녀 때가 아니야. 처녀 때도 몇 년 살고 또 결혼하고도 그때 몇 년 살고. 19살 때 물질엔 일가견이 있는 다른 상군 해녀들과 함께 독도로 떠난 김공자 씨. 해녀만 36명. 해녀만 36명 들어가고 이제 또 배 사고. 노젓고 이제 해달 실로 다니는 배 하는 사람이 11명. 합쳐가 한 45명, 전주까지 한 46명이가 45명이가 이제 거기 들어간 사는데, 거기는 집이 어서, 저나 그때 이제 나무 걷고, 가마수, 물 끓이는 데가 있어, 서도에 가면 물골. 동도 승경들 사는 데 말고 해녀 사는 섬에 서도라는 데가 물 끓여 굴이 있어. 또 우리 집 많구먼 굴이라. 이제 그 뒤가 이제 그 나무 양새에 걸쳐가 그 위에 배에다 걸고, 가마수 걸고, 그래가 거긴 잠자는 터고, 또 그 밑에 물이 요만한 거 있어. 물 쪼만한 물통이 있으랑 그 밑에서 이제 밥도 해 먹고 그 물로 이제 살림살이를 다 살지. 그뭐 굴속에만 살아, 사람들이 가면. 1971년에 제주로 돌아오기 전까지 12년의 세월을 울릉도와 독도에서 보냈습니다. 할머니에게 독도는 청춘과 젊음을 함께한 곳입니다. 이젠 할머니의 생생한 기억과 여태 간직하고 있는 낡은 작업 도구들이 할머니가 독도를 일터로 삼았던 해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리발. 이거 신어가 이제 영영 파닥파닥 휘어가는 거. 4시 막 저녁 때상 물상이기 때문에 소작업 오늘 일도 아니고. 아이고 생각만 나게 그 돌방구에 들어간 추억만 다니고 그때는 배도 없고 순 힘으로 휘어가
저 동도에서 작업해도 쉬어가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쉬어서? 예, 저는 그때는 젊은 때고 더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고 하는 작업. 이제 할머니들 그때 못해요. 파도도 세지, 물빨 세지, 거기는. 해녀들은 왜 제주를 떠나 독도로 향했던 것일까요? 그 일제시대 때는 이제 그 미역밭이 면허장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은 미역을 채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 해녀들이 그 제주도에서 생활을 못하고 그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 일본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어업활동하러 이제 나갔었는데 그 해방 이후가 되면서 그 어민들이 제주도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그 해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한 곳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독도였어요. 어민들이 일단은 독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하고 거주 공간이 독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독도가 물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동굴 같은 어민들이 살 수 있는 동굴이 없었으면 아마 어민들이 거기서 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독도가 광복 이후 일터를 잃은 제주 해녀들을 품어줬던 겁니다. 땅은 척박하고 거칠었지만 바다는 그 어느 곳보다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제주 해녀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로 물질을 나간 해녀들을 기념하는 작은 비석 하나. 지금은 기억하는 이들도 찾는 이들도 뜸하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서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는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1956년에 이미 제주도 협재리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세워질 정도로 제주 해녀들에게는 독도가 내 바다, 내 어장이었습니다.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울릉도에는 현재 제주 해녀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도 바다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을 울릉도에서 만났습니다. 독도에서 약 90km 떨어진 섬 울릉도. 독도를 가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섬입니다. 바다로 향하는 어민들을 위한 작고 조용한 항구. 수십 년 전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 가기 위해 발을 디딘 곳입니다. 올해 94살인 울릉도 최고령 해녀 김화순 할머니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 몇 년 전까지도 물질을 계속했던 김화순 할머니. 여전히 바닷물 속이 훤히 보이는 듯 물질은 제주 해녀의 숙명처럼 평생을 해도 그립습니다. 울릉도 오고 이제 한 40년 되실 거라 물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래 몸은 있지. 들어가고 싶지만은 아마 동작도 있고 못할 것 같아. 그냥 싶지만은 뭐 여기가 비지. 어째 말은. 아주 독도 가면 뭐 거기 뭐 진짜 건물이고 뭐 고기 많았죠 옛날에는. 거기 저기 뭐 그 당시에는 여기 아주 좀 이제 고기 시원찮아 막 독도 가가지고 막 그 정도 되면 솔직히 지금까지 뭐 지금이야 뭐 통발하고 건물을 못 넣게 하지만 그 당시에 뭐 가서 낚시만 집어넣으면 고기가 주렁주렁하고 막 바다 한 군데에서 고기가 그쪽으로 막 끌어 모이거든. 도동항의 해녀들이 물질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울릉도로 시집온 김수자 씨.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익힌 물질을 지금껏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66이니까 18살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야? 한 50년 되나? 물질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의 업이 됩니다. 대학교까지 사남매를 다 시켰으니까 그래 뭐 직장 다니고 하고 이거 대단하잖아. 내 노릇. 막 여기는 저것도 없어. 거짓도 없고 순수하게 내 노릇해는 많고 양심껏 너무 도둑질도 안 하고 좋아. 제주도 바다에서 울릉도 바다로 해녀들은 그 바다가 어디든 물속에서 삶을 일굽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녀의 두 손에 물건이 가득합니다. 해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봄. 울릉도에는 곰피가 풍년입니다. 김수자 씨와 같은 제주도 출신인 윤춘자 씨. 두 사람은 지금 현재 독도 해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야, 우리 이종 언니 형부가 그때 독도 바다를 샀어요. 미역 바다를. 지금도 이거 미역 바다를 팔고 사고 하거든. 그때도 우리 형부가 사갖고 우리 조카랑 언니랑 있으니까 내가 우리 언니 조카 따라가 왔지. 우리 조카가 내보다 4살 많아요. 작년에도 갔다 왔어 우리 10불이로.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응. 나도 그거는 이제 우리 언니하고 내하고 이제 전에 어촌기장 부인 그거가 이제 서희가 이제 독도 독도 해녀 이제 거기 된 거라. 딴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서희는 독도 됐어. 울릉도와 독도 사이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도동항 어민들은 수십 년 전 독도에 들어갔던 제주 해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역은 최종적 어른이 계시기 전에 먼저 전에 마했지. 맞아. 그때 제주도 해녀들 30기사 물골에 그 이천에 세우고 그 맘먹고 마을 밖에. 그래. 그 당시에 우리가 독도에서 해녀 한 30몇 명이 들어가가 작업할 정도 같으면 물에 얼마나 많았겠노. 그건 뭐 기체이지 물었고. 그 시절 풍요롭던 바다를 떠올리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 당시에는 오리를 그럼 독도에서는 동도 수도가 있는데 면적이 적으니까 미역하고를 말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배로 다 싣고 나와가 여기서 말리는데도 또 그 어부 가족들 또 다른 동네분들 품삯 조각 그때는 돈 참 주기 어렵고 미역 땄는 거를 품삯 대신에 주고 해가지고 이 참 우리 도동역 어촌 마을에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식들 어른들 공부시킨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독도 바다는 말 그대로 내 삶의 터전. 수십 명의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 들어가 건져 올린 그 많은 미역은 울릉도 어민들에게도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제주 해녀들 덕분에 울릉도도 덩달아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들이 울릉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울릉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독도에 간 거죠. 근데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미역이 많다. 미역이 썩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울릉도보다 이제 독도가 작업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가 더 작업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미역이라는 곳은 이제 울릉도 독도 주변에는 이 바위가 되게 많아요. 80개 이상의 바위가 있어요. 그럼 그 바위마다 미역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벽면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해녀들이 그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바위를 돌아다니면서 미역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독도에서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했던 기록은 18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2년 3월 20일자 민국일보 기사에는 전라도 거문도의 어민들이
매년 울릉도에 가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다고 전합니다. 독도에 대한 부분은요, 이 부분인데요. 김노인이 20세 1895년 되던 여름철에 1000석짜리 무역선 5, 6척이 원산을 거쳐 울릉도에 도착하여 그 울창한 나무들을 찍어 뗏목을 지었다. 1787년 프랑스의 라페루즈 함대가 울릉도를 지나면서 봤던 조선인들. 그 조선인들이 바로 거문도 어민들이었고 그들이 독도에 들어갔습니다. 날이 맑을 때면 울릉도에서 훤히 보이는 독도. 울릉도의 어민들에게 독도는 언제든 건너갈 수 있는 섬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제 울릉도에 간 사람들이 그 울릉도에 살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배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울릉도에서 멀리 보이는 이제 독도를 보게 된 거예요. 1820년에 그 김치선 할아버지 때부터 그 멀리 보이는 독도에 가서 어로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잡은 거는 이제 미역, 강치, 예,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전복, 소라, 강치 업을 했었죠. 풍요로운 독도 어장을 탐냈던 일본은 무분별한 남획을 시작했고 독도에서 서식하던 강치도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어민들이 노역으로 동원됐습니다. 전복 등을 따기 위해 제주 해녀들을 동원했고 그때부터 독도행이 시작됐습니다. 1921년도인 경우는 사진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구전으로는 1940년대에 갔다 왔던 해녀분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 지금 생존해 있는 한림읍 또는 구자읍의 해녀들의 구전에 따르면은 이제 한 3월쯤에 울릉도로 우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독도의 일정 기간에 그 날짜를 정해서 그 독도 의용수비대와 같이 가가지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그리고 이분들은 미역 작업을 하고 광복 이후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서 물질할 수 있도록 도왔던 독도 의용수비대. 정원도 어르신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의 어선들이 독도에 불법 상륙하던 때 울릉도 청년들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일본의 독도 침탈을 막아냈습니다. 1953년에 시작했어요. 53년도에 그 홍준칠 대장이 있어가지고 홍준칠 대장하고 수의회가 그 뭐 자꾸 일본 배가 독도에 온다고 하고 또 그게 팻말로 꽂고 한다고 해가 그래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래가 그게 이제 우리 동지들 몇이 모여가 수의회가 그래가 53년도에 시작했어요.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 머문 의용수비대와 독도를 찾은 제주 해녀들.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관계였고 독도 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일제시대 때는 뺏겼지만 더 이상 독도를 일본 사람들에게 뺏길 수 없다. 민간 조직을 결성을 해서 그 민간 조직이 해녀들을 집단적으로 동원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그 어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독도라는 그 어장이 어민들에게는 생존의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이제 어장이 있기 때문에 독도 의용수비대가 결성이 되고 독도 의용수비대가 제주도에서 어민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도 짓고 그리고 물골도 정비하고 그리고 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조직적으로 그 어업 경영을 했던 곳이 독도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원도 할아버지는 독도에서 제주 해녀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해녀 한 30여 명 데리고 해녀 작업도 많이 해가 그 미역 채취도 많이 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생활 능력이 강해가 제주도에서 그 살도 안 사 먹어요. 제주도에 조하고 벌살하고 가와가 그거 먹고 살아요. 그 살 먹으면 좋은데 그 돈 든다고 이거 오면 어디나 돈을 벌어가 제주도 고향 간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에요. 협재리에서 차로 1시간 반 남짓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마을 김영리. 이곳에서 독도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을 가진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영리의 특산품 중 하나인 소라를 손질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주민들 속에서 만난 김영리 해녀회장 강순여 씨. 6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젊고 활기차 보이는 그녀는 지금도 김영리 해녀회를 책임지고 있는 현직 해녀입니다. 이거 나 혼자 못해. 그녀가 처음 독도를 갔던 건 24살 때인 1972년.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그때가 고생스러운 기억보단 자랑으로 남아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독도 일하실 때도 딱 이런 느낌으로 일하셨겠네. 그렇죠. 신나게. 더 즐겁게 그때는 젊으니까. 지금은 나이 먹으니까 뭐 좀 춥다 어설프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추운 줄 모르고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잘했죠. 하루에 얼마 정도 그때는 작업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아침에 가면은 봄에 아침에 가면은 한 오후 3시까지 점심 먹고 또 들어가고 하루 종일 고무 띠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 것 같아 물질 작업을 마친 강순여 씨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주대바에서 찍은 거. 사진첩 하나를 꺼내온 그녀는 독도에서 물질을 같이 했던 마을 해녀들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독도에서 우리 만춘영 나영이 그쪽 순경영 막 사진 찍어놓은 것이 신기해서. 여기도 친구분들 독도에서의 물질로 결혼 자금은 물론이고 남부럽지 않은 산림 미천까지 장만했던 동료 해녀들도 있었다는 무용담도 이어집니다. 이제 그때는 한 석 달 살아서 30만 원 월급제로 들어갔어요.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옛날에 그 30만 원은 엄청 컸어요, 그 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때 30만 원. 지금 300만 원일 거야. 3천만 원이지. 아니지. 40년 전이나. 거기 갔다 와네 김영자는 한 구찔 밭 27만 원에 사고이 만춘인원이 시집 갈 때 가지고 가가 쓰고 한덕에서 가수원 밭 하나 천 평짜리 샀어요, 그 돈으로. 그리고 너는 그 돈 해연에 시집 간에 새가 뭐 샀어. 그때. 새도 사고 소 사고 야이는. 또 저 경기 사고 나무. 경운기 사고 이 사람은. 독도에서 번 돈으로 신접 살림을 꾸릴 수 있었던 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 또래의 마을 해녀들에게 독도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딱 물날이 내려갔다 하면 뭐 20-30초 물 밑에 사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러지만 이것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가면 일단 미역 많은데 손부터 담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물소스로 넣으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이거를 다 이 바위의 거를 다 한 번에 다 잘라요. 이렇게 안 하고 올라와. 이렇게. 20-30초 만에? 네. 하나는. 되면은 미역이 우리 주변을 한 바퀴 다 덮고 미역 줄거리로. 혼나는 많은. 혼나는 많은. 미역이 엄청 미역이 낙지만큼 아주.
독도에 함께 갔던 김영리 해녀 중 한 명이었던 김영자 씨. 그녀에게 독도는 삶을 바꿔놓은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는 지금 안 달렸는데 이제 꽃이 필 겁니다. 이제. 그녀가 제작진에게 보여준 곳은 넓은 감귤밭이었습니다. 새콤달콤하고 진짜 우리 귤은 바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물질로는 자식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없어 마련했다는 이곳. 100일 동안의 독도 물질이 남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곳이 좀 800평 됐는데 이 밭이 800평 되는데 이 가수원이 이제 그때 왔을 때는 뭐 우리 처음에는 시집 가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이걸 큰 재산으로 삼아가지고 요 재산으로 삼아가지고 요 널레기를 800평을 그때 당시에 독도에 가와가지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샀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내는 이 밭 하나로 처음에는 이 밭 하나로 생활을 해갔지요. 물질하고 아빠 조금 벌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였고. 집안의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 그 시간은 그녀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독도에서의 물질로 마련한 기반 위에 땀으로 쌓아 올린 결실은 그녀 평생의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전체가 지금 그러면 예. 어머님 밭인데 예. 이게 독도를 다녀온 기반으로 모든 게 시작됐다는 예, 시작이 독도에 서산 이 밭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요거 하나로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한 줌 한 줌 이제 또 생활이 더 뭐 했잖아요. 그 후에로는 독도 갔다 온 후에로는 육지를 안 다녔어요. 독도에 가면 김바위, 미역바위로 불리는 작은 바위섬들이 있습니다. 독도에서 물질하던 해녀들이 김이나 미역을 많이 채취하면서 얻게 된 이름인데요. 70년대 이후 양식업이 증가하면서 독도에서도 더 이상 미역 채취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주 해녀들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현재 독도는 울릉도의 도동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공동어장입니다. 과거 제주 해녀들에게 독도 바다가 황금 어장이었듯 현재의 울릉도 어민들에게도 독도 바다는 여전히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정직한 우리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자정을 간 넘긴 시각. 항구의 새벽은 분주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 예정대로 출항을 준비하는 도동호 이병술 선장. 목적지는 독도입니다. 날 좀 졌어도 그거 비고 졌어도 이제 울릉도 비고 이래요. 뭐 옛날부터 우리가 뭐 독도 지키고 우리 우때부터 지키고 이제 그래 이제 전부 다 이제 울릉 사람들 다 독도는 이제 울릉도 소속돼 있다. 수십 년 전에 비해선 많이 가까워졌지만 독도까지는 여전히 먼 백길입니다. (3시간) 반 만에 드디어 도착한 독도. 강치가 살았던 가재바위와 삼형제굴 바위도 여전합니다. 독도 서도 앞바다에 멈춘 도동호. 선원들이 작업 준비를 서두릅니다. 선원들이 꺼낸 건 잠수를 할 때 사용하는 오리발. 도동호는 독도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기 위해 온 잠수 선박입니다. 우리 독도 이 바다가 도동 어천계 바다라요. 그래서 우리 도동 어천계 어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조업을 해가 가고, 예, 항시 매일 이제 1년에 한 5개월 정도로 여기에 작업을 했지, 모든 물건을 치게 하고 작업해가 하고. 독도 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수부는 가장 늦게 등장하는데요. 고복삼 씨는 제주도 해녀 출신입니다. 아따야, 남자 막 썰이 붙어가 막 땡기고 야단 났다 이래. 그녀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혼자서 100명을 위해 살리고. 어촌계에 100명이니까 내가 다 해. 어촌계에 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름이 날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날씨 안 좋아요. 날씨 1년에 5개월. 날씨 안 싹이 안 보이겠어요. 가만해. 매년 2월부터 6월까지 도동 어촌계에서 독도 조업을 할 때 해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왕비 봐봐. 왕. 아유, 보시다시피 가만히 앉아도 할머니 아주 모든 장비가 다 내 손 하나 안 들어도 다 해주잖아요. 네. 그것이 왕비밥 아니에요? 수십 년이 흐른 오늘 제주 해녀가 독도 바다에 들어갑니다. 예전과 달리 산소줄에 의지해 15m의 깊은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는데요. 독도 바다 깊숙한 곳에서 성게, 소라, 전복, 해삼 등 골고루 그물에 담습니다. 독도의 바닷속은 예전보단 못하지만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며 부지런히 그물을 채워나갑니다. 대형 문어를 발견한 순간 문어다리가 몸을 휘감고 빨판이 몸에 달라붙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녀는 늘 이렇게 물속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살아왔습니다. 배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원들은 대형 문어를 보고 신이 납니다. 해녀가 잡아올린 각종 해산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선원들의 손길도 점점 분주해집니다. 항시 좋지요. 우리가 생명, 우리가 이식을 전부 다
독도로 보고 살기 때문에 여기와 모든 생산을 돈을 벌어야 우리가 그러면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이 생명체 한 가지거든. 그래 항시 이어가지고 조업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긴 시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작업을 마치고 올라온 해녀는 녹초가 됩니다. 힘들고 고단한 작업의 연속. 하지만 제주 해녀의 숙명은 언제나 바다로 향하듯 꽁꽁 언손이 녹으면 또다시 바다로 뛰어들 겁니다. 독도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독도를 드나들던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떠난 자리에 독도 이장 김성도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제주 해녀들을 태운 배의 선장으로 독도에 들어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성도 씨에겐 독도 바다가 제 집 마당처럼 편한 곳입니다. 내가 이거 한 40년 됐다. 40년 동안 바라보는 독도는 어떤가요? 독도가 나는 항상 좋지. 독도야. 이거 와보면 참 느끼진다. 오래 금방 온 사람은 못 느낀다 그런 거. 철 따라 독도에 들어와 살던 제주 해녀들처럼 김성도 씨도 독도에서 삶을 일구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기 한반도만 봐도 우리 한국 땅이라고. 자연 그대로 우리 한국 지도가 길러 있잖아. 일본 땅입니다. 도하 일본 땅이고 이게. 말없이 선 독도. 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삶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50명 이상 독도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독도에 살았던 사람들, 독도를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해녀들이 50명씩이나 뭐 석 달, 넉 달 정도 거기서 살면서 미역 채취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어민들에게는 그 생존에 가까운 곳이었죠. 신료지배라는 것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생업권을 영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주 해녀들이 1921년부터 그리고 70년대 지금 제주 해녀가 거기에 살고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 영토권을 영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 제주 해녀들이 하지 않았나. 어린 나이에 독도로 떠난 제주 해녀들. 고되고 힘든 생활을 견디며 차가운 물속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강한 해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해녀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녀들의 빛나는 순간을 독도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의 발길이 뜸해진 지금 독도에는 김성도 씨 부부와 독도 경비대만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도 바다는 매일같이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과 해녀들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의 바다입니다. 오랜 세월
독도 바닷속을 누빈 제주 해녀들의 정직하고 건강한 노동, 그리고 그녀들의 생생한 증언은 독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요? 시선 오늘을 보다 여기까지입니다.